안녕하세요. 주린센터 TV입니다. 2월 26일 금요일 녹화 방송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HLB 단독 영상입니다. 2월 16일 저의 관심 종목인 HLB가 급락하여서 영상을 긴급히 남겨드렸었는데요. 오늘 HLB는 오전 8시 50분 기습적으로 무증 공시를 하면서 주가 방어에 나섰습니다. 무증이 현재 상황에서 좋다, 나쁘다 말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HLB 차트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8.72% 상승 마감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무상증자를 어느 정도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무상증자에 대한 예상은 어제 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HLB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주담대 상황에 대한 공지글이 올라왔었는데요. 그중 향후 계획에서 이렇게 7번 항목에 주주의 이익을 위한 회사의 단기적 대응 방안 적극 모색이라는 문구가 무상증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었죠. 실제로 오늘 무상증자를 공시했고 단기간 주가 방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전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장대 음봉의 절반 이상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개별 호재가 발표되지 않는 한 이 라인에서 오르고 내리면서 횡보하거나 한 번 더 이렇게 주가가 밀리면서 이 밑에서 횡보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상증자라는 호재성 재료가 공시되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큰 상승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중에 약 19%까지 상승하면서 큰 기대감을 주었으나 수급이 좋지 않았고 국내 증시의 폭락이 겹치면서 결국엔 8.7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아직도 이 장대 음봉의 절반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급한 불은 껐지만 와 이제 됐다 이런 말을 할 단계는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무중이라는 변수가 아니었다면 오늘 급락장에서 이 라인조차 59,000원 정도죠. 이 라인조차 무너뜨렸을지도 모를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증선이도 연기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예전 박스권 구간의 끝단에서 주가가 절묘하게 약간 밀린 모습이지만 절묘하게 멈췄는데요. 이 라인 근처에서 밀리지 않고 버텨주거나 혹은 상방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상증자는 보통 회사마다 다르지만 오래전, 예전에는 무증 발표 당일부터 대부분 큰 호재로 받아들여졌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무상증자하는 회사들의 주가를 살펴보면 권리락 발생일까지 천천히 상승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보통은 상승 추세에서 무증을 공시하며 주가에 탄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HLB 같은 경우는 어제 대주주 매도 관련 악재를 커버하기 위한 카드였기에 상승 추세에서의 무증 공시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늘 크게 날아가진 못하였지만 오늘 무증 공시로 인하여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고 조금 더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주 배정 기준일인 3월 16일에서 휴일 제외하고 이 거래일 전에 보유하셔야 무증 받을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오늘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것은 무증 공시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너무 적게 터졌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무증이라는 회사의 결정이 증선이 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한 방에 해소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상증자 공시조차 나오지 않았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주가가 흐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저는 최소한 빨라도 다음 주 끝날 무렵이나 특이점이 발생할 줄 알았거든요. 물론 조금 더 하락을 했었어도 홀딩은 변함이 없었겠죠.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칼손절하고 다시 매수할 타이밍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매도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생각하는 홀딩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홀딩하시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무런 근거 없이 홀딩하시는 분들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으니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손실을 줄이고 매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근거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내 주식 매매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주식을 매수한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HLB라는 종목 매수 근거가 명확했어요. 비록 회사가 너무나도 안 좋은 뉴스에 오르내렸고 구설수도 많았고 주가도 현재 재무 상태에 비해 너무 높았었지만 신약 개발과 그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사기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차트상 긴 횡보 구간을 깨고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칼 손절을 놓쳤다면 손절 못하죠. 오히려 2월 16일 하종을 맞고 이후 더 내려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위험한 주식이니 지금이라도 팔아라 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최소한 더 하락하더라도 반등 구간은 먹고 나오라고 해야 맞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재가 아닌 이상 점화가 몇 방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더 떨어지더라도 대부분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반등 구간을 주거든요. 물론 또 다른 악재가 나와서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생각하는 재료가 사라졌다고 생각되면 저는 손절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매매를 할 때마다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차트적인 근거를 더 비중 있게 본다든지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기업의 재료를 더 비중 있게 본다든지 이런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내가 이 주식을 왜 샀지?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나? 이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HLB 이야기를 마무리해보자면 결코 지금 괜찮은 흐름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는 이평선들이 수렴해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고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을 같이 한 방에 뚫어주는 장대 항봉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어제 진양곤 회장님의 아내분 지분의 매도 뉴스에 정말 잠 설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무증 공시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HLB 특이점이 있을 때만 방송한다고 했는데 오늘처럼 괜찮은 소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뵀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주말만큼은 편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